지역 이슈를 속전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달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정원을 초과하는 특수학급 과밀과 부족한 지원 인력 등 열악한 인천의 특수교육 현실이 교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선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김성희 인천교사노조 교권보호국장과 이승욱 한겨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김 국장님, 지금 이제 앞서 어떤 보도나 또 설명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4년차 특수교사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인을 두고 어떤 업무 환경에 처했었는지 먼저 좀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실까요? 네, 돌아가신 선생님께서는 4년차 저경력 교사로 일반 초등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근무하셨습니다. 학급의 정원은 법적 정원인 6명을 초과한 8명이었고요. 주당 29시간의 수업 시수와 행정 업무를 병행하시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셨다고 합니다. 교육지원청에 특수학급을 하나 더 증설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교육지원청은 그 학급 증설 대신에 보조인력 3명을 구할 수 있는 예산만 내려보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예산의 집행도 특수교사가 해야 하고 또 보조인력을 구해도 보조인력에 대한 계속적인 연수랑 또 급여 지급도 특수교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의 경감이 아니라 오히려 선생님에게 더 업무를 과중시킨 요소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특수학급이라고 하면 비장애 학생들과 달리 어떤 것을 또 지도하게 되고 또 교육 범위나 강도, 이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하면 잘 이해를 못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다 모든 선생님들께서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시면서 각자의 고충이 있겠지만 특수 선생님께서 만나는 아이들은 장애의 정도와 유형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 맞는 개별화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수교사는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하여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일상생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일상생활 기술에는 옷 입기, 이동하기, 신변 처리하기, 착탈이하기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사회적 구성원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보이는 위기 행동이나 그런 이제 도전 행동,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물건을 파괴하거나 이런 행동의 기능을 분석하여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동으로 지도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말씀만 듣고도 굉장히 복잡하고 쉽지 않은 일인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 돌아가신 이 선생님의 경우에 이 중증장애 학생 일단 4명을 포함해서 8명의 학생들을 지도하셨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이제 장애에 따라 이제 수업 강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텐데 중증 장애라고 하면 어떤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중증 장애는 장애인 복직법상에서 나뉜 장애고요. 중증 장애로 분류되는 거고요. 저희 아이들이 가진 강약점과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중증 장애로 하나로 획일화해서 정의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에 근거하여 지적장애 중증 학생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 능력은 물론이고 운동 능력과 자조행동을 포함한 적응 기능에 또래에 비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적인 특성으로는 교실에서 배우는 그 읽기, 쓰기, 산술 능력을 배우는데 개념 습득이 현저히 좀 낮은 편이고요. 또 이 배운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반화하는데도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수교사들은 반복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이 습득한 지식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맞춰서 아이들이 이 습득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 학생들의 언어적 특성으로는 언어 표현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요. 문장을 간단한 문장으로만 표현하는 아이들, 단어 수준으로만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 언어
역시도 조금 현저히 떨어져서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조 능력을 비롯한 적응 행동에도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을 할 때 특수교사는 아이들이 화장실을 가는 것도 지도하고 또 급식 먹는 것도 지도하고 또 옷 입고 벗기 이런 것들도 다 지도를 해줘야지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선생님과 또 가정의 이제 학부모와 또 소통이 또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네. 그 이번 일이 뭐 꼭 이런 이유로 우리가 뭐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학부모들 어떤 민원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들 동료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인천교사 노조로 접수된 정보에 의하면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민원은 교사의 의무가 아닌 일을 요구한다거나 퇴근 시간 이후에 저녁 시간이라든지 주말에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 지점에서 아쉬운 점은 교사 혼자에게 책임과 헌신을 강요한 것에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교육부의 학교 민원 응대 매뉴얼에 보면 민원을 교사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 책임하에 단위 학교별로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학부모의 민원을 그냥 혼자 감당을 하셨던 걸로 확인이 되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좀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순욱 기자님, 이게 지금 특수교사의 경우 이제 강도 높은 어떤 근무 여건을 이해할 수 있는데, 교원 성과 평가에서 뭔가 제대로 된 뭐 인정이라든가 평가가 쉽지 않은 그 시선도 있었어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교육부의 성과급 차등지급 제도를 많이 예를 드시는데요. 일단 교원을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나눠서 그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게 교육부의 성과급 차등지급인데, 이 지급 비율이 각각 S등급은 30%, B등급은 50%, A등급은 50%, 그리고 B등급은 20%입니다. 근데 2020년도에 특수교사 노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 당시에 이제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B등급을 받은 이제 특수학급 교사 비율이 5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교원 중 B등급을 줄 수 있는 비율이 아까 2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 감안하면 54.9%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등급인 A등급은 또 38.8%이고 최고 등급인 S등급은 6.3%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수교사 노조는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다면 평가의 특성 때문에 특수교사들이 성과급 지급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교원들은 매년 수업 시수 그리고 업무 곤란도 등을 바탕으로 다면 평가를 거쳐서 등급을 배정받는데, 특수학급 담임교사를 담임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학년에 따른 생활지도 곤란도를 장애학생이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거나 장애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수업 시수, 다학년 지도를 인정하지 않는 등의 차별 사례가 있다라고 이제 특수교사 노조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교육행정기관의 역할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뭐 이런 걸 꼭 살펴보게 되는데, 이번에도 시교육청의 어떤 대응에 대해서 아쉬운 목소리들, 비판이 있었죠?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이제 유치원의 경우에 4명,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인 경우에 6명, 그리고 고등학교인 경우에 7명을 초과한 학생을, 그러니까 특수학급의 경우에 7명을 초과한 학생을 맡게 되면 과밀학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추가 특수교사가 배치가 돼서 이제 반을 나눠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고인께서 맡았던 학교는 이제 초등학교의 경우 그 학생 수가 8명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밀학급이 해당이 되고 결국엔 당연히 이제 반을 나눠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하지만 이제 해당 특수교사께서 이제 시교육청에 여러 차례 증원 요청을 했지만 이것들은 다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이유로 이제 시교육청에서 제시를 하는 게 이제 자체적인 법정 기준이 아닌 약간 내규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학생 수가 3명, 그러니까 법정 학생 수보다 3명 이상 많은 학급에 기간제 교사를 배치한다는 기준을 운영 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 자체 기준에 따르면 그 앞서 말씀드린 법적 기준이 아니라 유치원의 경우에는 7명,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9명,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학생을 맡아야 특수교사가 추가 배치가 되고 반이 나누어질 수 있는 건데요.
고인이 맡은 학교는 이제 8명이었기 때문에 이 교원 배치 기준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시교육청은 해명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인천시 교육청의 대응이 좀 잘못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에서 이렇게 대응한 것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있다고 같은데. 네, 저희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그 초등학교의 법적 정원은 6명입니다. 예. 하지만 이 법이 강제 의무 조항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교육청에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법이 좀 개정돼서 벌칙 조항이 생겨서 학급에서 그 정원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해서 학급 정원을 전했음 학급 정원이 정해졌으면 합니다. 예. 일단 이번 일 때문에 지금 교육청과 뭐 간담회를 비롯해서 논의를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좀 논의된 내용들 어떤 뭐 성과들이 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11월 5일에 교육감님과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 바로 다음 날 11월 6일에 특수학급이 증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력 교사도 배치되어서 이제 해당 학교는 2학급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돌아가신 선생님도 간절히 원하셨던 거고, 그 많은 선생님들께서 학급 증설을 요구하셨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고 증설이 된 것이 상당히 아쉽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과는 이 사안과 관련하여 진상조사위원회와 특별감사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전담기구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학기 중이라도 과밀 특수학급이 발생되었을 시 학급을 증축하고 교사를 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특수학급을 감축 시에는 학생의 장애 정도를 파악하여 감축 기준을 완화하고 유예 기간도 갖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일단 시교육청의 이제 대책 가운데 특수 교육과를 신설하고 또 특수 교육원도 설치하겠다.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 좀 현실과 좀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이건 어떤 시각에서 그런 거죠? 네, 지금 해당 문제가 발생된 건 과밀학급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 건데, 교육청의 그런 이제 정책은 그 특수교육원과 특수교육과를 설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데 적합한 대안이 아니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데, 자, 이승욱 기자, 지금 특수학급 과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겠어요. 이게 얼마나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좀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인천시 교육청, 인천에 있는 여러 특수학급들이 있는데, 그 특수학급 중에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들의 숫자가 총 인천에만 이제 197학급으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이건 이달 초 기준이고요. 근데 이 숫자들은 계속 바뀔 수가 있어가지고 유동적이다라는 게 인천시 교육청의 이야기인데, 일단 197학급이라는 숫자는 인천의 전체 이제 특수학급 835학급 중에 학급과 비교했을 때 이제 23.6%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되게 많은 수치가 이제 이미 법적 기준을 초과해서 과밀학급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뜻인데요. 인천에서 특수교사의 1명이 이제 담당하는 학생 수도 최근 3년 사이에 지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2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5.1명이었는데 2024년에는 5.5명으로 이제 늘어났고요. 중학교의 경우에는 그 숫자가 5명에서 5.9명으로 0.9명이 증가해서 가장 큰 폭의 증가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5.5명에서 6.2명으로 0.7명이 늘었고,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각각 5.4명에서 5.7명, 그리고 3.8명에서 3.9명으로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법정 정원을 간신히 맞추는 수치입니다. 근데 이게 평균이 이런 거니까 실제로 봤을 때는 과밀학급이 충분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그 해당 고인 교사의 학급만 하더라도 8명을 지도하셨잖아요. 현행법은 6명을 초과하면 학급을 하나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거 왜 지켜지지 않는 걸까요? 그러니까 특수교사의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이제 교육부에서 교원 임용을 하고 이걸 이제 각 시도교육청에 인원을 이제 배정을 하는 시스템인데, 그 인원 자체가 너무 적다라는 게 인천시 교육청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교육부가 최근에 학령 인구 감소를 이야기하면서 교원 충원을 되게 줄이고 있는 상황인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 근데 사실 특수교육 대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어난다고 뭐 특수교사 인원만 따로 떼어내서 뭐 인원 충원을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교육부와 이제 시교육청의 이야기입니다. 예. 실제로 그 교육부 자료를 보면은 전체 학생은 2022년에 583만 451명, 그리고 2023년엔 572만 1,731명, 그리고 2024년엔 568만 2,016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수교육 대상자는 같은 기간에 이제 10만 3,695명에서 2024년 4월 기준으로는 11만 5,610명으로 매년 늘어났습니다. 반면 특수교육 대상자의 예. 1인당 교육비는 2020년 3,284만 원에서 2024년 3,229만 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 특수교육 현장에서의 어려움들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결국엔 기간제 특수교사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들이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마저도 좀 전체 과밀학급과 비교했을 때 좀 숫자가 떨어진다라는 게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올해 이제 210명의 기간제 특수교사를 배정받은 상태였는데 이 중에 현장에 배치된 인원은 115명이고 나머지 95명은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 95명을 전부 이제 과밀학급에 배치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 과밀학급은 197학급이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결국에는 그 특수교사의 인원을 확충하는 것들이 문제인 제일 중요한 해결책인데 그걸 이제 교육부 정원 인원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그것을 담당을 하고 있으니 그걸 풀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어떤 해결책이 나와도 사실 미봉책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현장 일선에 계신 교사분들한테 목소리가 또 중요한데 이게 초계선 지금 말씀하시는 뭐 그냥 인원 숫자 뭐 학급 늘리기 이제 이렇게 표현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그 안에 하나하나 좀 뜯어서 본다면 어떻게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고 보세요? 우선 교사의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저희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켜지기 위해서는 교사 정원 확보와 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법적 정원은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의 제정을 통해서 벌칙 조항을 만들고 학교 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단 뭐 하나하나 뜯어보면 진짜 지금 불만들이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교육청까지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더 올라가서 교육부에서도 좀 큰 방향에 대해서 좀 해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부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직까지 그 전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예. 말씀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이주 교육부 장관이 이제 5일에 있었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애도 뜻을 전하고 이제 뭐 교육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뭐 이 정도의 입장을 밝힌 것 수준인데 그래도 이제 그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는 좀 추가적으로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시교육청하고 이제 간담회도 지속하고 계시고 이후에 또 진행되는 이야기들이나 남은 논의들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미리 들려주시죠. 네, 저희 지금 인천교사노조에서는 전국 특수교육교사노조와 함께 선생님의 순직 인정 절차를 밟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계속적으로 유가족과 협의하고 있고요. 선생님께서 이런 현장에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파악을 하여 순직 인정을 꼭 받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일들이 또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도 준비를 했고요. 해법은 계속 뭐 찾아가야 하겠죠. 다만 현장에서도 체감이 되고 또 학부모들과 학생들과 교사들에게도 공감이 가는 그런 해법이 아무쪼록 좀 마련되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예, 오늘 인천 특수교사 사망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이슈토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